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미화입니다. 와. 오늘 역전의 용사들 제가 원래 이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 팬이었었거든요. 근데 여기 평론가 여러분들 직접 뵈니까 떨리기도 합니다. 예. 오, 언니가 들어왔다. 언니가 돌아왔다. 와, 누나가 왔다. 어서 오세요. 근데 저도 이 역전의 용사에 충분히 낄 자격이 있는 게 그럼요. 우리 50 넘은 사람들은 전부 어떻게 보면은 역전의 용사들이고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설책 한 권이다. 산전, 수전, 공중전, 제비전 다 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인생 후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 길라잡이가 좀 돼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픽스 사랑해 주시고 역전의 용사들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자, 한 분 한 분. 원래 노영희 변호사님이 여기서 사회 보셨잖아요. 우리는 항상 돌아가면서요. 똑순이 노영희 변호사님 소개드리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야. 반갑습니다. 김미화가 오니 노영이가 자리를 뺏깁니다. 뭔 이게 자리를 뺏겨요? 이게 현실입니다. 저는 근데 너무 기쁘게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은매 기사러, 은매 기주거 이 언니를 제가 이 유명한 분을 옆에서 모시고 이 방송을 하게 된 게 너무 기쁘고요. 예. 제가 옆에서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미화 만세! 만세! 오늘 아주 귀엽게 하고 오셨어요. 네. 그리고 특별히 참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분은 누나 속을 참 무던히도 썩였던 동생입니다. 예.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근데 왜? 얼굴도 엄청 좋아지셨어. 좋아졌다기보다는 그냥 불었죠. 좀. 왜 불어요? 그냥 나이가 들면 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부른 게 불었다. 아니고 장가를 잘 가서 지금 부른 거 아니에요? 아직 결혼식은 안 했지만 혼인신고까지 했으니까. 그래요? 네, 사실혼 관계라고. 사실혼 관계로 네, 네. 그 식은 못 올리셨네. 지금 9월 28일로. 그래요? 날짜 잡혔어요? 네, 날짜 잡았어요. 또 제가 또 변희재 씨의 또 결혼식에 가게 되다니. 근데 두 분이 무슨 안 좋은 거 있었어요? 아니 안 좋다기보다는 네. 너무 아스팔트 우파로서 너무 열심히 아스팔트 활동을 우파? 하셨고, 네. 활동을 하셨고 저하고 고법 앞에서 제가 카메라로 이렇게 셀카 찍은 거 기억해요? 우리 만나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자주 뵀었잖아요. 그래요? 네. 셀카 제가 그 정도가 앞에서. 아니라 그렇지. 소송하면서 차도 한잔 하고 차도 하고 얘기도 나누고 그죠? 재판 공판도 같이 네, 했었고 공판도 그래가지고. 하고. 서로 재판했어요? 예, 그랬었죠. 예. 근데 오늘 참 반갑습니다. 네, 근데 예. 방송에 꽤 오래간만에 지금 오랜만에 왔어요. 네. 변희재 대표가 나오신다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다. 이게 왜냐면 서로 보통 이제 재판 같은 거 하고 서로 싸우면 사실 원수인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좋게 잘 만날 수가 있죠? 다 대인배네. 원수는 아니죠. 근데 이제 좀 아니, 우리 같은 경우는 재판하는 그래요. 과정에서 좀 잘 했어요? 젠틀하게 서로 네. 그래가지고 역시 네. 대인배 쿨. 돈도 많이 주셨어요 저한테. 이분이 자, 그러면 네. 자, 우리 스픽스의 대들보 전계환 대표도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예. 이제 얼마나 웃기느냐 이 게임에 제가 뛰어들었는데요. 웃길라 그래요? 제가 이런 옷을 20년 만에 처음 입었습니다. 근데 그게 약간 웃기는 옷이에요? 웃기지 그 옷이 않는데요? 예쁜데? 그러니까 웃기지 웃기지 않아요. 않다고 해서 제가 하여튼 모을 모시에 한번 웃긴 옷을 입고 나올 텐데 원래 제가 이장복장 입고도 좀 했고요. 네. 오늘 김미아 누님 오신다는 얘기 듣고 열심히 한번 해서 누님을 웃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변 대표와 관련된 얘기하는 오늘 에피소드 최초 공개 하나 하겠습니다. 와, 그런 게 있어요? 신부가 정해지고 나서 제가 며칠 되지 않아서 같이 식사를 했고요. 네. 그때 술이 이만큼 취해가지고요. 약속을 잘못했어요. 결혼하면 내가 텔레비전 한 개 사줄게요. 이렇게 와. 누구에게? 두 분께 전 부부한테 대표가? 제가 이제 TV를 한 개 사준다고 해가지고 야 얼마나 큰 집이야 이렇게 벽걸이 TV 한 개 사줄게 이렇게 했는데요. 세상에. 와 그 말이 씨가 돼가지고요. 진짜 TV 사줬어요? 사줬어요. 잘하셨네. 천만다행으로 네. 신부가 너무 알뜰해가지고요. 60인치면 된대. 와, 그래도 비쌀 텐데. 60인치요. 요즘 얼마인지 알아요? 얼마예요? 90만 원 하더라고. 오. 비싼 거 사줘. 그래서 내가 600만 원짜리 같은 거를 한 90만 원에 사드렸어요. 네. 아니 그럼 우리 TV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연결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그러게요. 배달됐는데 네, 보고 있어요. 야 고맙다고 해서 아이고 이런 문자까지 주셔서 제가 고맙습니다 했는데
제가 결혼식 때도 꼭 가겠습니다. 네. 아니 그럼 우리 변희재 대표가 우리 전 대표 우리 저기 전기현 동생한테 고맙다고 인사는 많이 하셨습니까? 제 신부가 직접. 예. 신부가 직접. 예. 본인은 안 하고. 마음으로만 해요. 우리는 남한테 고맙단 말을 안 하고 뭐 고맙다 싫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그래. 네, 되게 좀 그래요. 나 오늘 웃는 모습 처음 보네. 웃으니까 좋잖아요, 사람이. 재판에서는 뭐 웃으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아, 재판은 끝났고 또 재판이 있다면서요. 또 큰일 났네. 내가 기소됐죠. 수도 없이. 수도 없어. 아니 왜 그렇게 그냥 기를 쓰고 싸우고 그래요? 이 상대만 바뀌지 뭐 계속. 상대만 바뀌고 있어. 제가 그때 이제 술 마셨을 때 누구 있어요. 지금 다 기억하고 뭘 사준다고 했던 사람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이제 따질 겁니다. 난 너무 다행이다. 사준단 말을 안 해가지고. 그때 술자리 없어서 천만 9월 다행이지. 되면은 사줘야 돼. 또 사줘야 돼? 예. 요즘 그게 다 찼어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살게 없어요. 이제 필요한 게 없죠. 그러니까 침대는 소년. 와. 오. 식기세척기는 이현주 의원이. 오, 그거 해줬고. 비싼 아주 거예요. 싼 거. 의원님들이 다 사주는구나. 2인용짜리. 아, 비싼 거 사줬고. 큰일 났네. 안진걸 소장이 청소기 사줬고. 그거 다 약속 지켰네. 우리 술자리에서 약속했던 거. 예. 그럼 이제 돈으로 받으면 네, 되는 거야? 다 각자 다 해주셔가지고 네. 잘 쓰고 있습니다. 돈은 나중에 축의금으로 다 받아요. 축의금으로. 예. 네. 누나는 잠옷 정도 해드려야 되겠어요. 약속 지금 공개 좀 하시면 좋겠네요. 사실은 둘이 싸. 잠옷은 안 입는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없네 생각해보니까. 옷을 안 입고 자요? 원래 내가 어느 저 유튜브를 봤더니 네. 혼자 있을 때는 다 뭐 벗고 살았대요. 아, 어머나. 지금은 좀 예의를 갖춘다고. 어머나 그러더라고요. 부끄러워라. 그죠? 예, 그렇죠. 그래요. 야, 원래 자. 잘생겼었는데. 어찌됐건 자 오늘 네. 우리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 제가 좋아하는 프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친정어머니가 소고기 장국을 되게 잘 끓이세요. 한우로. 네. 그 이제 푹 과야 되거든. 불 옆에서 지켜보고. 근데 우리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이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뭐 소고기 국물 할 때 뭐 코인도 있고 뭐 가루도 있고 많지만 그거는 아니야. 응? 맛이 깊질 않아. 그치, 근데 그치. 우리는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을 믿고 또 오늘 또 제가 나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또 변희재 씨하고 변희재 동생하고 같이 여기 한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막 문자가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오늘 뭐 변희재 씨와 김미화 씨가 같이 출연하는 건 이거 방송 사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변희재 귀엽지? 이런 호시우 행님도 예. 계시고 그래서 기대가 이렇게 크신데 우리가 열심히 하셔야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프로지만 저는 또 여러분들에 비해서 훨씬 못하니까 누나한테 차분차분 잘 소상히 설명하듯이 여러분들에게도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특종도 좀 팍팍 터뜨려주시고 다른 방송에서는 못 듣던 그런 얘기들 해주시고 안 그러면은 제가 이름 뒤에다 띨자를 붙일 거야. 변띠리. 견딜. 전띠리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역전의 용사들 이 얘기로 좀 시작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인터넷을 막 뒤지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 만에 석유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이거 진짜입니까? 발표한 건 진짜죠. 아, 그래요. 발표한 건 진짜. 그리고 석유가 매장돼 있다는 것도 진짜인데 그거는 1970년대부터 확인되어 왔던 것. 네. 경제성이 없어서 이제 채굴을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채굴이 된다고 하니까 저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왜 이 시점일까? 두 번째 진짜 경제성은 확인됐나? 세 번째 뭔가 다른 출발 지점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출발 지점은 저보다 더 빨리 막 나오더라고요. 전공이 했던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있어서 그래서 저는 반도 안 믿고요. 10분 1도 믿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퍼포먼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연가스가 29년어치, 그러니까 전 국민이 29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 그 다음에 석유는 4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 그래서 140억 배럴이 뭐 매장되어 있다. 네. 그래서 뭐 포항 쪽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있어서 영일만.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7강구나 해결해라. 사실 이제 그 생각이 좀 났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천공이 벌써 네. 2주 전인가? 네, 또 이 똑같은 방송을 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 역시 우리는 천공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또 윤 대통령 얘기가 나오면 늘 네. 그 앞에 천공이 붙고 그리고 요즘도 그렇게 뭐 천공하고 이런 게 너무 흔해요. 놀아요? 이게 똑같은 이 레파토리인데 지난번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하지 않은 것 때랑 그러니까 이 강의는 올 1월에 했어요. 이 조문의 강의는. 근데 그 중에서 딱 이 유전 문제만 딱 떼가지고 2주 전에 올려놨습니다. 5월 16일. 아, 그러니까 신기하다. 지난번 그 엘리자베스 여왕 때도 똑같았습니다. 강의는 여전했는데 딱 그 조문하지 마라. 요것만 딱 떼가지고 올려놨는데 바로 한 일주일 만에 윤 대통령이 조문하라 그래서 이거 그냥 우연히 그러니까 이런 게 한 5개가 돼요. 지금 이런 게 제 기억으로 5개가 되기 때문에 천공의 이 미리 예비한 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의대 증원 얘기도 사실은 좀 그랬고 이것도 그렇고 이게 또 대통령 21% 지지율 최저 나오니까 이 얘기한테 갑자기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 이 얘기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도 우리나라 산유국 된다 뭐 이러면서 사람들 좀 현혹시킬 때 하는 말들이잖아요. 그 76년도에 네. 그때가 이제 이 유신 체제의 거의 정점을 달리면서 경제가 이 유신 초기에는 올라가다가 이제 팍 떨어질 때였거든요. 네. 물가 엄청 올라가고 그때 그래가지고 유전 뭐 나왔다 그래서 박 대통령 거 뭐 마시기도 하고 했다가 그거를 이제 사기극으로 잡아낸 사람이 조갑제예요. 유전을 먹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그 석유를 들고 와가지고 마시고 했거든요. 누가 마시? 말도 안 돼.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맞아. 황금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막 대한민국이 산유국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나고 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기를 잡아낸 게 조갑제 기자여서 오늘 조갑제 기자가 또 이제 자기 방송에서 그때보다 더 큰 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때도 76년도에도 영일만 내서 석유가 나온다. 그때도 포함 거죠. 그리고 그때 78년도에 지금 아까 조금 아까 얘기하신 네네네. 제7광고 그 정난이라는 가수가 그 노래를 노래까지 불렀는데 맞아요, 맞아요. 오늘도 그 노래 나오더라고요. 제7광고 검은 진주 막 이런 노래. 맞아요. 오, 완전 좋아요. 이 소리 있어요. 검은 진주 이렇게. 나 기억나네. 이 기억나죠? 검은 진주. 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오늘 처음 접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천공 스승이라고 하는 그분 정법 시대에서 한 그 강의를? 발언을 한번 좀 잠깐 보고 얘기 또 나눌까요? 예. 이 나라 저 밑에 지금 이 업계 쓰고 저 석유 많아요. 그때는 그게 손댈 수 있는 만큼 기술도 없었고 대한민국 밑에는 아주 보물 덩어리입니다. 대한민국은. 아 예. 야. 이 박영식 앵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박영식 전화 연결 한번 해볼까요? 왜 박영식 그가 저거 좋아해요? 전공을 너무너무 똑같이 해요. 흉내내는. 아니 그래서 이게 지금 음모론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 수 없잖아요. 네, 야, 내가 우리 누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실제 대통령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인식하는 방식이 이제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이런 게 워낙 많아가지고 김건희 여사하고 대통령이 지금 좋은 관계냐 안 좋은 관계냐 지금도 여전히 김건희 여사를 막 이렇게 받들어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천공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똑같은 생각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큰일 나고 잡혀가잖아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다. 왜 우연의 일치라고 봐야 되느냐. 지금 이거 발표하면 엄청나게 우리가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다라고 누군가 했을 거예요. 대통령 스스로 판단했을까요? 산자부에서 정말로 이거를 가져와서 완전 조사를 다 해가 이번에 발표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저는 대통령 말고 이거 발표한 사람들 있죠. 이름 다 적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 적어놔서 고위직 공무원들, 연구자들 이런 거 있잖아요. 결국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나는 확신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이럴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뭐 다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놨을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위직 공무원 쪽에 그 윗선에서는 좀 이 얘기를 알고 있었고 아래에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혀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발언하시는 거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이것을 막 폭탄 터뜨리듯이 하는 것이 기운이 훨씬 더 용산으로 모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 추측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일본 언론이 사실 제일 민감하게 볼 수가 어디요? 있어요. 일본. 언론이. 왜냐면 동해에서 유전 나왔다 그러면 뭐 일본이 그럼 너희 뭐 했냐 얘기 나와서 지금 이게 한국 경제 수역이 있다 그러지만은 만약에 이 정부 발표대로
무슨 뭐 140억 배럴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 경제 수요가 넘어갈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굉장히 민감하게 했는데 야후 재팬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굉장히 조롱조로 올라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산자부 발표도 그런데 이 석유가 있다는 거 확인을 못했어요. 아니 확인 단계가 아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확인을 못하는 건데. 그게 어느 때 나온 거예요? 있을 오늘, 가능성이 있다. 오늘 발표요. 얘기가 네, 산자부 발표가 그 이전에 정확한 있었던 게 워딩이 아니고 확인이 안 되고 원유 있다는 거 확인이 안 되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 그걸 대통령인데 그렇게 크게 떠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일본 언론이 뭐라 그러냐면은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총에 그리 개발에 들어간다. 그렇지. 왜냐하면은 다른 나라가 숟가락 들고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얘네들은 가능성 있다는 걸 떠벌리고 다녔다는 얘기는 그건 없다는 얘기다 저거는. 그래서 이게 국내 선전용이라고 일본은 다 취급해 버리더라고. 그 국면 전환용이 아닌가 이런 또 의심을 하는 그렇게 이제 일본 쪽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 네. 쪽에서. 근데 나오자마자 저 같은 사람도 의심하는데 어느 국민이 이걸 그대로 믿어가지고 막 주식시장은 오늘 뭐가 폭등을 했다 어떻게 하던데 한 2, 3일 지나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난 사실은 믿었는데 아침에. 진짜요? 왜냐면 제가 아침에 그 장르만 여의도 그 유튜브를 나갔는데 정영진 씨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왜 이 소식을 미리 안 알려줘서 자기 주식을 못 사게 했느냐. 다른 사람들은 다 사서 이미 관련 주식에 올랐는데 나 너무 열받는다 이러면서 저한테 진지하게 당신은 알았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몰랐다. 근데 정영진이 알 정도면은 저렇게 말할 정도면 난 진짜다. 근데 그거를 잘 봐야죠. 왜냐면 학계에서도 이건 네. 현실성이 낮은 거다. 몰랐어요 나는. 우리 정영진은 믿었지. 아, 그래요? 변희재 동생을 믿어요. 아니 변희재 내가 좀 잘 안 믿고 믿어? 정영진은 믿지 아니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주식은 뜰 수밖에 없는 게 이 탐사 비용이 직접 밑에 내려가서 석유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그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 네. 국민 세금으로 뿌릴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당연히 그러는구나. 업체들 주식은 뜨죠. 거기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주식이 얼마나 뛰겠냐고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 뚫는데 1,00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을 아니 당연히 민간에서 뚫으라 그래야 되죠. 왜 국가 돈으로 뚫어요?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민간에 참여를 시켜서 국가는 좋다 허가권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한 개 예를 들어서 1,000억 뚫었는데 5개 뚫었어요. 근데 올라왔는데 이게 유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베트남은 유전이 온 바다가 2,300km가 다 유전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왜 개발 못하는지 알아요? 유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 정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베트남은 석유를 수입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제 기술이 없는데 이게 경제성을 판단하려면 하나만 뚫어서 안 나오면 그렇지. 어떻게 아, 할까요? 우리도 사실 그 얘기 있는데. 2개, 3개, 4개, 5개 뚫었는데 이 돈 누가 되는데? 맞아. 그러면 그때 뚫는 놈만 돈을 버는데 그 돈을 국가가 된다고요? 그래서 말이 됩니까? 이거를 근데 아침에 오늘- 주가 조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를 오늘 그 돈 내는 게 거의 민간 투자가 아니라 국가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벌써 그렇게 나와서 이거를 누구한테 뚫으라고 하는 돈을 주고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땡 이렇게 가는 건데 그래 이게 어떻게 이게 무슨 그래서 사기꾼이 된 것처럼 거짓말 시키냐 예전에도 그래서 국간 같은 데에서 하라 그랬더니 개인 기업들이 이거 채산성이 안 맞아서 못 한다. 그래서 원래 안 하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막 지금 정말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나 같은 사람 속이고 그러니까 이게 주가 조작의 방식이다. 왜냐면 정영진이 지금 자기가 속상했잖아. 국민들을 위해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허풍 떤 정도가 아니라 경제 비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렇죠. 저걸로 돈을 꽤 많이 벌어갈 겁니다 업체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도 나온 이야기 중에 하나가요. 국가의 주요 자산들이 지금 어디로 팔리고 있는지 잘 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 많습니다. 맞아. 부실 기업들 정리하거나 네, 또 네. 공기업들 뭐 자산 매각할 때 있잖아요. 진짜 해먹기 좋은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으니까 그게 쫙 라인업을 해가지고요. 이거는 네 거, 이거는 네 거. 이렇게 장난질 바깥에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고 이번에 이제 석유 개발이라는 이것도 정말로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 경제성 증명된 게 아무것도 없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한 개 파는데 1,000억이 드는데 그걸 누가 돈을 1,000억을 들여서 팝니까? 삼성이라고 하는데 그거 파겠어요? 그렇죠. 경제성 없으면 꽝인데 그걸 국가가 돈을 대서 한다고요? 맞아, 그걸 맞아. 어떻게 대통령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뭐 고속도로나 또 우리 저 통행료 받는 그런 것들 다 민간한테 주겠다. 그래놓고 어디 해외 기업 있잖아요. 예. 거기다 다 줘가지고 거기서 돈 또 이 저기 수치 잘못 계산해가지고 많이 통행한다 해놓고 통행이 없어. 그럼 다 국가에서 또 물어줘야 되고 뭐 그런 거잖아요. 세계 유전 사업들이 그 이른바 좀 슈퍼 메이저라는 회사들이 이제 거대 메이저들이 그냥 다 알아서 하거든요 민간에서. 그 정부가 뛰어드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만 이제 좀 동에서 몇 번 하다가 사실은 이 바다 유전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로 개발을 못하는 데가 천지인데
우리가 이번에 뭐 하나 했다 그러더라고. 이건 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그 전체 이제 매장량이 한 2조 원 정도 있는 거 가지고 좀 했다는 거예요. 그건 한번 시범 삼아서.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그렇게 줄격해가지고 다 포함해서 2조 원짜리 이전 발굴한 게 다른 겁니다, 사실. 그러면 근데 이번에 지금 뭐 140억 배럴이고 해가지고 뭐 삼성전자 시총에 뭐 2천조 원어치가 2천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나? 천조면은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일본은 그동안 뭐 했고 이제 이런 이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게 예를 들어 전 세계 석유 기업들이 네. 이걸 봤으면 모든 해양에 다 파잖아요. 뭐가 있는지. 이걸 못 봤다고 2천조가 묻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언제 든 생각인데 그러면 이것도 혹시 해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해먹을 그러니까 생각?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하루 그런데. 만에 이것은 뭔가 계획이 있다. 그 계획이 뭔지 파헤쳐 보면 나올 거다. 아니 이런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죠. 천공 스승이 이야기를 하고 네. 바로 또 우리 대통령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발표를 하시고 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반복이 되잖아요. 되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너무 자주 매시는 거 아닌가? 또는 오이밭에서 신발을 자꾸 너무 자주 고쳐 신으시는 거 오이를 아닌가? 좋아한대요? 대통령이? 내가 왜 오이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의심을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하고 있어 하게 그런 되잖아. 눈으로 바라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할로윈 때도 그랬었고요. 할로윈 할로윈 때 천공이 할로윈은 없애버려야 된다. 맞아요. 그러면서 사실 할로윈 대참사가 터졌었고, 그 김건희 대해서 부속실 만들면 안 된다. 김건희의 활동 능력이 좁아진다 해서 그걸 안 만들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많이 맞아떨어져서 그런데 천공도 이상하고 대통령도 이상해. 그런 의혹이 계속 이 국회에서까지도 문제제기를 했어요. 왜 천공이만 하면 따라가냐. 근데 그러면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조심하지도 않아. 맞아. 더 떠들어. 나는 요즘에 야, 좀 안 나오길래 좀 나는 사이가 멀어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변희재 보네.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게 될 줄 몰랐네. 아니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 좋잖아요. 저하고 똑같아요. 아니, 생긴 것도 그러니까. 비슷하죠. 웬일이야. 생긴 것도 비슷하죠. 살찌니까 좀 비슷해지네. 동생 사고. 제가 그냥 한 번씩 쓰는 아주 60대 아재 개그로요. 유치방구똥이라고요. 유치방구똥이라고 이걸 가지고 지금 하루도 안 돼가지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산유국 저 완전히 거짓말이다. 진짜 정보도 똥똥똥 똥전보다 이제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유. 진짜 2천조 원치 묻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국가가 조용하게 네. 아니, 지금 아까 숨어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 같은 데서는 일단 내부 공유해 심각하면 이번에 이거 딱 하면 우리나라 진짜 10년 동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숨겨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숨겨야죠. 숨겨야 되지. 두 번째 드러낼 때는 완벽하게 확인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없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발굴하는 또는 채굴하는 이 회사가 누군지를 잘 봐야 된다. 아, 그리고 그 돈은 누가 되느냐? 석유공사 되라고 할 수 있죠. 또 정부에서 된다고 할 수도 있죠. 이거 잘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거대한 우리가 못 보는 뭔가 뒷그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하고 남습니다. 잘 하고 남아요. 따져보셔야 됩니다. 예, 하고 남습니다. 그래서 이 스픽스의 역전의 용사들이 좋은 게 이 정보력이 진짜 뛰어나시잖아. 나는 변희재 동생 다시 봤네요. 응? 근데 요 주제는요, 이 박정희 때 워낙 크게 터졌고, 그걸 조갑재 씨가 파헤치다 보니까, 보수 진영에서 너무 많이 알려진 주제예요. 아,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되셨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는 오늘 터지자마자, 원래는 이제 그러면은 보수에서 열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보수가 다 냉담해요. 그러니까 이 박정희 때 한번 그 터진 거를 보수에서 이 잡아냈기 때문에, 파헤쳤구나. 그래서 다 좀 기본 지식이 있다 보니까 싹 다 냉담합니다. 보수 이게 그 졸기탱님이 말씀하시는데 벌써 나왔대요. 어디 이 뭐가 관련돼서 나와요? 이 일과 관련해서 어떤 회사가 나왔는데 그 회사가 외국에 있는 주택을 자기 그 회사 주소지로 삼고 있는 어떤 회사가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재택기. 참 홈쇼핑이나 뭐 이런 데. 몰라 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근데 고마운 아까도 겁니다. 그 대통령이 외국계 회사라는 말을 쓸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했지만 그 슈퍼메이저사가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엑슨모빌이나 우리가 아는 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회사명을 얘기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외국계 얘기인가 봐. 얘기해서. 지금 그 그러니까 얘기가 사우디 아람코 이런 데서만 네, 딱 했다 몇 이러면 개가 뭐 없어요, 이거는 석유 전문 회사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 뭐 개인 주택이 주소로 돼 있는 집이 외국계 회사다 이러면 바로 의심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정말로 빨리 사실도 드러나겠지만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 2천조짜리 유전이 발견됐다? 이게 지금 보통 뉴스입니까? 근데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떡 나와가지고 마치 사실인 것처럼
대통령 직접 나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죠. 이건 한번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 정계환 대표가 우리 정계환 동생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며칠 뒤면 뭐 다 밝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일단 그 되겠죠. 외국계 회사에 대한 이제 이 조사는 되겠죠. 네, 그 정도는 되겠지. 털면은 뭐 경력이 얼마 되고 바로 뭐 털지. 나오겠죠. 네. 직원이 몇 명 안 된대요. 직원이 3명이라는 설도 있고 4명이라는 설도 있어요. 그런 회사가 유전을 발견하는 건요. 초현실적인 요소가 있어요. 주술적인 초현실적인 것, 신앙적인 것, 아니면 무속적인 것. 여기 있다, 팔아.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런 수준이라고요. 또 천공 스승이 얘기해 준 거 아니야? 천공 거기를 스승이. 봐라. 네. 이렇게. 그러니까 다 있다고 이렇게 한 그게 모든 것을 자신의 감각이나 이런 데 의존하잖아요. 나라 지금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말로. 예. 자, 하여튼 그 만약에 보수 지지층을 열광시키려고 했다면 그건 이미 실패했습니다. 아주 냉담합니다. 그에 대해서. 뭐 보수 지지층을 열광시키려고 네. 한 것인지 아니면 국면 전환을 뭐 위해서 돈벌이 말씀하신 때문인지 건지 모르겠지만은.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돈벌입니다. 저는 네. 1번으로 치면 돈벌이로 예. 자, 돈벌이는 돈벌인데 돈벌이를 참 그렇게 하네. 우리 이 저 남북한 문제도 지금 큰일입니다. 네. 오물 풍선을 왜 날려? 난 북한이 뭐 여러 가지로 뭐 우리를 좀 해를 끼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요런 거는 또 처음 보네요. 더티하잖아요. 오물 풍선. 요런 형태 아파트 단지 또 뭐 인천국제공항에도 떨어졌다는데. 외교부에도 뭐 떨어졌다. 외교부까지요. 예, 거기도 2개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차 위에도 떨어졌다고 그러고. 5km 돼서 막 차가 뭐 유리가 파손이 근데 되고 나는 그랬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자, 그 똥을 누가 담았을까? 아니야. 너무 그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도 있고 네, 분변도 네. 있잖아요. 분면도 있고 네, 뭐 분면 여러 가지가 각가지 있어요. 들어온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들어온 거 어쨌든 누군가는 그 봉투에 담았을 거잖아요. 지금 보이잖아요. 네, 저 쓰레기. 그런 걸 누가 담았을까 지저분하게. 응? 아이고 뭐 북한 인민들이야 뭐 당연히 시킨 대로 할 거고 저게 이제 왔는데 야, 참 진짜 부끄럽기도 하고요. 북한이 저렇게 해야 되는 생각이 있기도 하고 왜 저거를 이제 지금 뭐 대북 전단 지금 계속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서로 얻는 게 뭐예요? 저래가지고 또 대통령은 NSC를 소집한다 저것 때문에 혹시 이제 생화학 무기 실제 겁도 나지만 저런 방식으로 남북 관계가 대화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한쪽에는 대북 전단 뿌리고 북한에서는 오물이나 똥을 뿌리고 뭐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온 동네 저게 나오는 이게 지금 이런 남북 관계 현실이. 아니 남북 관계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하고 뭔가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애들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그리고 북한도 저걸 보내는 게 이제 위협이 된다는 거야. 여기에 뭐 생화학 무기 담아 보내면 너 끝이다 이런 거 보내주는 거고 그래서 뭐 김정은 탓을 하느냐 우리 정부 탓을 하느냐 이렇게 하지만 일단 저 일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고 그러게요. 너무나 이제 국제사회에 우리가 남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저렇게 해서 차나 이런 데에 뭐 좀 파손이 돼도 보험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네. 보험 안 해주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물어줘야 돼. 자차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득 본 사람은 대남에서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으로 그거 보낸 사람 그 박상혁 씨 그런 사람만 아니, 지금 근데 돈 제가 번 거야? 지난 시간 때 얘기했지만은 네. 대북 전단을 공개적으로 보내는 사람하고 비공개 보내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공개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와해가 됐어요 그쪽에. 그래서 비공개로 보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큰 이렇게 뭐 피해를 주는 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대북 전단은 민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성능이 사실 그 개성위로 못 올라갑니다. 예. 근데 지금 이거는 군사 무기라는 게 서울까지 들어와 버리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서울이 뭡니까? 경북 그러니까 포항까지 거기까지 들어오기 갔다는데? 때문에 이거는 네. 사실 이건 일반 뭐 풍선이 아니라 군사 무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의 경제력 차이, 군사력의 차이, 핵무기가 있고 없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실제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북한을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다루는 방식이 진짜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민간에서 한다고 해서 대북 전단 뿌리도록 놔놓고 누구는 표현의 자유도 해놓고는 북한에서는 정말로 맞대응한다고 이런 방식으로 똥물이든 뭐든 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 대한민국이 북한을 다루는 수준이 그럼 김정은하고 똑같이 할 거예요. 대한민국이 살려면 김정은하고 똑같이 이렇게 다루면서 가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놓고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아니 이 정권 들어서서는 진짜 말도 못할 정도로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했습니까? 남북 문제를 뭔가 대화도 해보려고 하고 드레스덴 선언도 하고 아니 정상적인 외교의 절차 그리고 적대국이라는 인식하에 뭔가 이게 방법을 그래도 국가 대 국가로 움직이는 건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런 수준을 하는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보수 정권 때도 이 비공식 채널들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위험성은 제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건 군사 무기가 들어온 거예요. 군사 무기가. 네. 이런 거 날라 들어온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날라 들어왔으면은 채널이 가동이 돼야 되는데 가동한 채널이 없어요. 다 없애버려가지고. 얘기할 수도 그렇지. 없고. 그렇지. 그래서 다 뭐가 불만이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채널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지금 북한에서 발표했잖아. 이제 안 보낼게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채널도 안 우리가 보내게 채널이 됐지. 없는데도 네. 북한이 이제 그만 보낼게 이제 맛 봤지. 뭐 이게 얼마나 유치한 그래 이게 수준의 남북 관계예요. 이제 안 보낼게 이게 그 우리가 채널이 없어서 소식을 못 듣고 있다라고 발표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그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대북 확성기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는 이야기하겠다. 니네 자꾸 이러면 우리들 그래. 한번 확성을 통해 갖고 너네 주민들에게 우리 임영웅 노래도 보내주고 이거저거 우리도 할 테니 한번 해볼래?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했죠 사실은. 나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것 같아. 헛소리죠. 이게 헛소리인 게 아까 말했지만 대북 전단하고 같은 그 무기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폭탄이나 뭐 화생방 테러할 수 있는 무기가 들어왔는데 왜 확성기를 갖다 듭니까 거기다가 대응 방식 완전 잘못된 거죠 이거는 사실은 만나가지고 전쟁하겠다는 거냐 해가지고 정리 좀 해볼 필요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확성기를 때리겠다? 이 선전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그 옛날에 말이죠. 그 누나가 스리랑 부부로 한창 인기 있을 때, 뭐 그 이전에는 누나 어렸을 때는 그 삐라 같은 거 주워가지고 파출소에 갖다 주면 아저씨들이 10원짜리 그 삼립 크림빵 이런 거 주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스리랑 부부 할 때 인기가 좋고 그러니까 대북 확성기로 스리랑 부부 뭐 캐롤송 막 이런 것도 막 보내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듣기로는. 근데 그게 그야말로 그 옛날입니다. 우리는 다 역전의 용사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이 최첨단 시대에 그야말로 그렇게 뭐 확성기를 틀어주고 뭐 이런 것밖에는 아니 지금 없을까? 삐라를 보낸 게 아니잖아요. 어? 삐라를 보낸 게 아니잖아 이번에. 아니 삐라가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제가 들어서 쓰레기가 왔는데 이건 삐라가 온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북에서 선전물이 들어온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신무기 테스트야 신무기 테스트. 아니 그러니까 네. 이제 왜 그러냐면 그 북한 주민들이 심리적으로 이 남한에 있는 컬처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한대잖아요. 네, 그래서 케이팝이나 뭐 드라마나 이런 거가 와서 그들에게 뭐가 퍼지는 거를 북한에 있는 이 집권자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예컨대 뭐 USB 같은 거 보내가지고 그 사람들이 뭔가 보게 한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심리적으로 동요가 될 테니까 그런 걸 되게 무서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런 걸 보낼 거다 이러니까 이제 협박이 통해서 우리 그만 보낼게 뭐 이렇게 얘기가 됐다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웃기지 네, 않냐 그게 이 웃긴다, 얘기죠. 이 얘기죠. 대치가 안 네, 되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거예요. 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대치가 안 돼. 그러니까 대응하는 방식도 얼마나 수준이 떨어지냐고요. 맞아요. 야 대북 확성기 털게 너희들 그냥 가만히 두지 않고 임영웅 노래를 USB로 날려보낼게. 이게 무슨 남북 간의 문제 해결을 하는 우리 정부의 수준이냐. 어찌 보면은 지난번에 그 무인기 들어왔을 때 우리 무인기 더 많이 보내라는 거랑 똑같은 수준이거든요. 지금. 아니 임용 USB 넣어서 보내겠다는 거는 네, 민간에서 그렇게 보내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정부도 참 그저 곤욕이겠어요. 어떻게 곤욕이 아니고 표현의 자유로 내비둔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정부가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야 조용히 해 좀 가만히 있어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노는 수준이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이게 뭐 정전협정 위반 맞지. 근데 이거를 안 생기게 하거나 아니면 재발 방지를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빨리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엎어 놓는다고 뭐 되냐고요. 국가 대 국가나 아니면 어떤 그 단체 대 단체로서의 뭔가 공식적인 채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어떤 방식도 없고 조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동네에 이 골목에서 지네끼리 서로 싸우면서 자꾸 욕설하고 도망가고 뭐 하나 던지고 도망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여지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국정원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렇죠. 이 자기들끼리 뭐 패싸움하다가 거기가 기능이 또 마비가 되니까 그렇죠. 거기도 또 다 단절돼 버렸어요. 이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느냐 답답하다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NSC까지 열리고 지금 뭐 이 문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열어서 뭘 했대요? 그게 요점 아니야? NSC를 열었어요. 열어서 대학에서 학생기. 뭐 했대? 그게 학생기. 그리고 정정협정 위반이라고 발표하고 국제사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이게 뭘 알려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이게 이유가 뭐가 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지금 대북 관계를 풀어가는 방식이나 수준을 한번 보고 그리고 동북아 굉장히 긴장감 없잖아요. 다른 나라가 뭐라 그러겠어요. 대한민국이 북한이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북한답다 이러지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보수진보 정권에서 이런 방식으로 대응한 적은 없다고. 이게 대책이 없어서 수준이 안 돼서 이것밖에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우리 정부의 지금 수준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실이 이 북한의 행태를 더러운 협박 이렇게 규정을 했고 또 원칙적인 대응을 다짐했대요. 그 원칙 대응이 뭔데요? 그러니까 아니 내가 따져보자니 대통령님 왜요? 아니 연구인 왜? 아닌가요? 왜 언니한테 대답 뭐라고 좀 해? 해주세요. 그러니까 동생 예, 오물풍선을 예. 또 날리면 또 우리도 똥 보내? 원칙 적폐.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되게 무서운 말 나왔어요. 근데 북한 아니, 입장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 더 이상 한국 정부 상대를 안 하고 안 하겠다. 일본하고 지금 트고 있고 이제 미국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글로 달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기시다가 지금 북한 가고 싶어서 난리도 아닌데 북한이 절대로 이걸 안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국제사회에서 엄포 놓고 있잖아요. 지금 한미 양쪽의 국방장관이 양자회담 열고 요거 좀 아까 얘기하신 정전협정 예. 위반이다. 그리고 이런 9.19 엄포도 군사합의 이제 위반이라는 안 통한다는 거죠. 거야. 네. 일단 미국 대선이 지금 코앞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 미국이 세게 움직이지 않을 거니까 그 다 계산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김정은 그 위원장의 마음을 좀 한번 우리 변희재 동생이 분석을 해준다면 왜냐면 엄청 싫어하잖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왜 이렇게 아니 대응하냐고. 왜 이래? 아니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이렇게까지 안 했었죠. 오물풍선을 날리고 이렇게까지 뭐 안 이런. 했었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심리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 격을 지키는 것조차 안 하겠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엿먹으라는 거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비웃고 조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채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채널도 안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 이제 남한하고 채널 트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대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 한국이 이 국제 동아시아 외교에서 일본 밑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어. 일본하고 상대하면 끝나는 수가 있어있기 때문에 뭐 자초한 일이.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하냐면요. 이걸 보고 야 생화학무기 온다고 걱정은 하지만 북한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국제적 도발하지 않을 거야. 왜냐 혹시라도 국제적 도발을 하면 이거는 대화의 수단으로 북한이 썼는데 이쪽에서는 전면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에라 너가 말씀하신 대로 엿먹으라 하면서 그냥 똥을 막 나르는 이런 방식을 전술적으로 선택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한테 이렇게 취급당하고 있다고요. 예. 이 속상해요. 근데 보낼 수 있는 게 그런 거밖에 없나 봐요. 북한이 진짜 가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죠. 뭐가 두 있어요? 걸음 걷고 일 걸음 일보 후퇴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속셈이 있을 것 같아서 불안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아까 속셈은 당연히 있을 이런 거, 텐데 그러니까 걔네들이 보낼 수 우리한테 있는 게 보낼 수 이것밖에 있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오물밖에 이게 없다는 거지. 아니 우리 그 변희재 동생 얘기처럼 이게 지금 쓰레기고 또 이거 오물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치우면 되지만 이게 막 뭐 생화 무기라든지 그러면 진짜 뭔가 큰일 나니까 이걸 북한도 큰일 그렇게까지는 전쟁이죠. 걔네들이 할 수가 없죠. 일단 북한이 그렇게 되면 자기네도 문제가 생기겠고 실제 그런 능력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건 전쟁하자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것까지는 못하고 그럼 그런 수준에서 남한에 보내면서 자기네들의 존재감을 보여주고 뭔가 너네 좀 우리들한테 엿먹어봐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종류의 물건이 뭐가 있겠느냐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북한에서 보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가장 하찮고 필요 없는 걸 보내는 거는 예. 우리가 너희들을 그렇게 생각한다. 아하. 이렇게 딱 이제 정말로 취급을 한다는 거 메시지는 아니에요. 그런 그 메시지인 것 중에서 북한에서 할 수 있는
봉건적이고 북한은 전제 똥도 귀하다던데. 똥을 게 아니, 참, 아니고 오물이나 쓰레기 가지고 이렇게 보내는 웃으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까 우리 정기환 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게 참 비극입니다. 옆에 비극이죠. 굉장히 가까워요. 그리고 한민족이잖아요. 근데 서로 이렇게 뭐 전단지 뿌리고 뭐 또 뭐 오물 오고 왔다 갔다 이제 정말 전 세계에 우리나라 하나 또 북한 하나 딱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 슬기롭게 네. 잘 가봐야죠. 알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여러분 풍선 그거 혹시 또 뭐 멀리까지 날아간다니까 뭐 혹시 보시면은 뭐 만지거나 뭐 하여튼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는 거 그건 알고 계시고요. 저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어디요? 와 슈퍼챗 바르셀로나에서 보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힘찬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미화님, 변희재님, 노희님 감사합니다. 서울 바르셀로나 이렇게 오셨는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 좋은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네, 슈퍼챗이- 생각보다 누나 네. 인기가 좋으시네요. 아이 고맙습니다. 예. 우리 저 변희재 동생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인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변며들지 말라는 어느 분이 계셨어. 변며든다. 내가 아무렴 내가 변 동생한테 변며들겠습니까? 변며든다가 무슨 변며든다가 스며든다. 변 대표에게 스며들면 나도 안 모르게 되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좋아진다. 예.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동접하신 분이 5,100분 정도 계신데요. 와, 이 정도면 첫방치고는 정말로 둘 중에 하나다. 네, 김미화 여사님 누나의 건강합니다. 인기가 짱이다.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 시간대가 더 좋나? 근데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요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나가셔서 좋아요 누르시면 되는데 1,900분이 지금 좋아요인데요. 네. 우리 한 3,000명 정도 만들어서 갑시다. 시작하고 네. 오늘 로이 TV는 안 틀었습니까? 틀었어요. 틀었죠. 동지 몇 명쯤 됩니까? 그래도 한 1,500명 될 것 별로 같은데. 안 돼요. 우리 그래요. 덕순이 노영이 예, 노영이 TV도 많이 좀 영천이 드립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미디어 워치 변희재 대표 고문의 미디어 워치도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야, 여러분. 이렇게 착해요. 5,100분. 예. 이렇게 착해요. 스픽스에선 스픽스만 광고하고 또 우리 저기 역전의 용사들만 광고하면 되는데 다 해주잖아. 이 아니, 착한 두 분이 동생이. 스픽스 0명일 때부터 같이 방송해가지고 그러니까요. 90만 명 지난 6월 1일 날 아이고, 돌파했습니다. 세상에. 네. 다음 주제. 그래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봅니다. 그 스트레스 지수라는 걸 따져보니까 죽음에 관한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이 그 이혼 결혼 이런 거죠. 이다. 네. 예,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언론마다 지금 가십거리 같이 소비돼서 좀 안타까운 주제입니다, 여러분. 최태원 노소영 이혼 소송, 요 며칠 시끌시끌하죠. 근데 정치권에서도 한 마디씩 했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총선 공약을 다시 꺼냈네요. 여기 보니까 유책 배우자도 이혼 가능하도록 징벌적 위자료 지급.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 둘의 이 혼인 관계가 좋지 않아도 이혼 청구를 못 해요. 유책 배우자가. 예, 유책 이혼 청구는 하더라도 이혼을 안 시켜줘요. 안 시켜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 뭐 이제 이런 걸 택하는 건데 여기서 사실 노소영 씨하고 최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잘못을 노소영 씨는 한 게 없잖아요. 이 가정생활 잘 이제 끌어나갔으니까. 그러면 최태원 씨가 잘못을 했는데 최태원에 대한 잘못을 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니까 원래는 안 받아들여줘야 되죠. 네. 이혼을 네. 받아들여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처음에 그래서 노소영 씨가 이혼 안 한다고 이제 했다가 나중에 너 좋다 그럼 엿 먹어봐라 돈이나 내놔라 이래가지고 좀 바뀌어서 그럼 이혼에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돈 갖고 싸우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어차피 이미 깨진 파탄이 된 이 둘의 결혼 생활을 억지로 이혼 안 시키고 버티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이런 경우는 그냥 돈으로 위자료 해주는 방식으로 해라. 이제 이게 요즘 많이 나오는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노소영 씨나 최태원 씨 같은 방식으로 돈이나 왕창 뜯어라. 예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주의를 채택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의 말인데. 어차피 파탄난 그 혼인 관계인데 법률상 유지를 국가가 이렇게 뭐 강요하는 건 말이 안 안 된다는 맞는다.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노소영 씨나 최태원 씨 같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이게 말이 맞는데 네. 돈 없는 사람들끼리 또 이제 또 막 서로 이혼하겠다고 그러고 한쪽은 못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아무 잘못 없이 이혼을 또 당해야 되는 그쪽 입장에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직까지 우리는 아직까지는 파탄주의보다는 유책 배우자들에 대한 그런 걸 찾기 때문에 여기에 좀 문제가 하나가 이제 그 쟁점이 있고요. 근데 조국 혁신당 대표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형성된 재산이냐. 네. 결국 비자금 옛날에 그 정경유착의 그 고리로부터 나온 비자금 아니겠느냐. 이제 그것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도 말이 되느냐. 그래요. 예, 그거로 원래 환수하고 이거 원래 국가가 좀 벌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거 가지고 잘했다고 이렇게 서로 둘이서 주식회사인데 SK는 정말 큰 주식회사인데 이 주식회사의 주식을 이렇게 서로 나눠 가지게 하면서 또 주가 폭등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냐 뭐 이제 이런 쟁점들이 있는 거죠. 그래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에 오늘은 좀 주목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네네. 요 비자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이제 저도 여기서 뭐 동생이, 관계자인데 이 관계자라고요? 비자금을 갖고 있어요? 아니 관계자 호소인. 아 호소인. 네, 왜냐면 제가 SKT하고 지금 법적 분쟁하고 있는데 돈 달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이게 지금 SKT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노소영 씨한테도 경고를 했어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노소영 씨는 들었을까? 이름만 서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저도 사실 놀란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SK는 노태우 힘으로 크지 않겠냐 정도로 그냥 있었기 때문에. 어설프게. 그래서 최태원에 대해서 야 나쁜 놈이다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야 정말 그래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일반적으로 저 인간적인 정서로 그래서 좀 노소영한테 많이 기울였다고 생각을 해 일반적인 국민들 아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난 판결문에 아니 그 노소영 씨도 이제 2심에서 있는 아주 대놓고 노태우가 비자금 300억 원을 주고 최종현 회장,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아버지. 부친이 받아서 태평양 증권을 인수해서 그 태평양 증권사가 자금을 빨아들여가지고 그 돈으로 SK텔레콤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아예 판결문에 적나라하게 노태우의 힘으로 만들었다. 노태우의 돈과 노태우의 권력으로 만들었다가 나왔는데 그럼 그 비자금 300억은 불법이죠. 노태우가 돈 벌어서 만든 게 아니고 기업체한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런 비자금들은 다음 정권에 승계해줬단 말이에요. 노태우 개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최소한에. 그리고 노태우가 이 권력으로 이 이동통신 사업자를 해주고 나중에 SK텔레콤 만든 거는 김영삼 정권이지만 이동통신 사업에 진출해가지고 노태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정확하게 걸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찌 보면은 권력 남용, 국정농단, 이 불법 비자금과 국정농단으로 키운 회사의 자산을 노태우 씨 딸에게 귀속하는 게 이게 맞는 얘기냐 이게 법적으로 이게 민주공화정에서.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이 난 다음에 네. 판사들이랑 변호사들이 약간 논쟁이 붙었어요. 이 판결 좀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판결대로 하자면 뭐 어쨌든 그 원인 행위는 어떻든 간에 돈을 받아가지고 있었으면은 뭐 불법적이든 뭐든지 간에 나눠주는 쪽으로 지금 가는 방식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우리는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 배우자의 그 관련된 걸 택하고 있는 이 것이 지금 완전히 반대로 지금 가버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 대법원 가면은 깨진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경제 파탄 난다. 그리고 선량한 주주들 이게 개인 회사가 아니잖아요. SK가. 그렇죠. 선량한 주주들은 그러면은 왜 이 두 사람의 결혼 때문에 정말 날벼락을 맞아야 피해를 봐야 되냐. 네, 지금 그거 가지고 사실은 좀 논쟁이 붙었어요. 근데 이게 그 비자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다면 국고 환수 같은 거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고. 공소시효가 너무 지나서 그게 이제 범죄 법적으로, 자금 네. 이제 요거 이제 하는 건 2001년, 네. 2011년, 2001년 하여튼 그때 이제 법이 제정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일어난 일은 이제 소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아니까 이번에 공개를 하고 이게 폭로를 했죠.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정리를 해야지. 아니 민주공화정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장해 왔는데 정치 체제가 불법으로 만들어 놓은 재산을 어떻게 그쪽으로 다시 그 유리하게끔 그 자녀들에게. 그래서 지금 보수 사이트에서는 야 이런 식으로 되면은 예를 들면은 현대그룹이랑 포스코를 만드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 박근혜가 소송 걸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거 내놓으라고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하면은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이게. 근데 우리 변희재 동생이 뭐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서 이런 얘기 하셨지만 사실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때 제때에 이거 단죄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 풀어야 돼. 그리고 이제 그냥 유야 무야 이렇게 흘러오니까 오늘날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 여러분들. 네. 제가 이제 고위직 판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제 이게 지금 판사 사회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보통은 이제 판사가 판결하면 한 절에 9명 이상은
뭐 충분히 인정할 만한 재판이다 그러는데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이 재판 결과를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당연히 대법원에 가면 그럼 이것이 어느 정도 파기환송이 되겠지라고 전망을 하면서도 요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정서가 있으면 대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가능성을 점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누군가 하는 이야기가 재벌들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재벌 배우자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혼을 못 하겠구나.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게요. 이게 위자료하고 재산분할하고 두 개가 조금 분리돼서 좀 생각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우리나라는 한 30년 정도 살아도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해도 위자료는 안 주잖아요. 5천만 원. 5천만 1억이 넘어간 경우 거의 없죠. 5천만 원이 거의 최대고요. 위자료가 그다음에 돈이 좀 많은 사람한테는 1억 정도 받기도 하고요. 이번에 이 노소영 씨 재판한 김시철 부장은 작년에 2억을 때려가지고 좀 그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노소영 씨 관련해 가지고는 최태원 씨가 잘못했다고 해서 20억을 지금 위자료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주는 위자료 5천만 원이 너무 작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을 주장해 왔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몇 배예요? 20억이면 몇 배야? 40배. 재산의 비례 40배. 네.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리고 재산 분할은 잘못했든 잘했든 간에 재산의 그 형성에 기여한 걸 가지고 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예컨대 재산 형성에 그런 기여하는 부분하고 위자료하고는 이제 구분을 해서 위자료는 확 올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제 예를 들어 인식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아니 솔직히 너무 뻔뻔하고 너무 못됐잖아요. 가정 열심히 꾸린 사람한테 저렇게 나쁘게 행동해도 되나? 그러면서 위자료 올린 거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예. 근데 이제 재산 분할을 이런 공적인 회사에 대한 주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함부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제 이렇게 조금 생각하는 것 그래 같아요. 일단 구분을 해서 보면 위자료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교통사고가 나서 범칙금을 묻는데 부자한테는 20억. 돈 없는 사람은 2,000원 뭐 이렇게 물리는 것과 비슷한 것이어서 그렇죠, 바로 그렇죠. 결혼 자체가 예를 들어 파탄이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 자체가 파탄남으로서 생기는 책임에 대해서 금액을 묻는 거는 대체로 어떤 사람이든 뭐 보통 한 3천에서 5천 뭐 이 정도 지금 가는 것이 일반인데 뭐 1억도 많다고 했는데 그걸 20억 한 것 자체가 돈 많으면 그러면은 위자료라고 하는 일종의 교통범칙금을 그렇죠. 20배, 30배를 줘도 되느냐 이게 논쟁이 하나가 생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은 재산 형상에 이제 기여를 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걸 인정해주면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기여냐 아니냐 이거는 비자금 때문에 기여했다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하잖아요 배우자가 그러면 이제 이게 당장 재벌들은 이혼을 이제 못하겠다 재산 많은 사람은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자 재벌의 자식이 재산이 많잖아요. 이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배우자에게도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억지로 이혼을 하자고 계속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재산을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재벌이 이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재벌 아닌 쪽에서 이혼을 엄청나게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다. 어찌됐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빌 게이츠하고 좀 멜린다 이제 그 부인은 돈 엄청나 그 사실상 예전에. 이번에 결정했죠. 이번에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을 분할하면서 멜린다 부인이 50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 뭐 50조 지금 뭐 국민들 구경도 해볼 수 없는 돈이잖아요. 1조 3,800억 원? 3,800. 3,808억 원. 쓰지도 못해요. 네, 국민들은. 구경도 못 해본 돈이죠. 구경은 뭐 1억도 구경을 해보고. 이게 하루 이자가 1.9억이라고 나오잖아요. 50년 동안 하루에 7억 1,200만 원씩 꼬박꼬박 써야 된대. 근데 우리가 뭐 돈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그 이혼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안 하는 게 좋지. 변희재 동생은 또 저는 내 사전에 이혼이란 단어 아예 없어요. 예. 부인이 싫다고 아니, 그럴 수 있잖아. 결혼한 지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그러니까 아니 싫다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아니, 살다가. 저는 이혼을 아예 이혼을 안 하려다 보니까 결혼 늦게 하게 된 건데. 결혼 늦게 한다고 뭐 이혼 안 하나? 안 하고 살면 좋지만 뭐 절대 뭐 안 하는. 인생이 자기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열심히 잘하세요 하십시오. 부인에게. 그래. 근데 저는 옛날부터 절대선 절대 악의 기준이 있었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쭉 살아보니까요. 선악의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혼을 하든 하지 않든. 야, 인생사 자체가 고달프다. 같이 사는 사람도 고달프고 이혼한 사람도 고달프다. 어찌됐건 이혼 안 하고 사는 게 최고입니다. 최고. 예, 그걸 아십시오. 예.
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알겠죠? 예, 자,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합 맞추는 거 이게 참 우리가 지금 이혼 얘기도 했지만 어려워요. 합을 맞춘다는 게 합. 여야도 지금 합. 저 사람은 자기 장가하는 생각밖에 없어. 이 요즘도 함 별로 안 한다 그래서. 아니 합이라 합방 이야기야. 함으로 함지기 생각한 거야. 제 친구들이 오징어 쓰고 함 기준. 다 50 넘어고 이제 딸들이 뒤에 있는데 함 마지막만 해보고 싶다 그래요. 발 두드리고 발바닥. 아니 배 대표 자. 친구들이 고등학교 친구예요, 아니 고등학교 대학 친구, 친구,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 네.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요? 경문고등학교. 경문고등학교. 아니 지금 합 얘기하면 안 돼요. 합 맞추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함 얘기하죠. 합을 맞추기가 어렵다. 왜냐면 지금 22대 국회원 구성 요거 시한이 이제 나흘 남았는데 뭐 요거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 누가 맡느니 뭐 국민의힘에서 하느니 뭐 지금 막 줄다리기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변희재 지난번에 법사위원장을 양보했다가 지난번 국회 21대 에서. 입법 그 기능 마비가 너무 심각해서 맞아. 그 국회의장 김진표와 더불어 국민들이 국회의장과 법사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처절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사위를 원칙대로 야당이 가져와야죠. 뭐 아마 그거 안 가져왔다가는 밀란 터질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그 법사위는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일부러 다른 거 받으려고 제가 보기엔 그걸 건드리는 것 아,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럴까요? 아니 어제 그래서 이제 선언했잖아요. 법사위원장 줄 테니까 국회의장을 달라 그래, 그랬잖아요. 국회의장을 국회의장을 달라. 달라면 국회 그래 개원하고 말고를 국회의장 마음대로 하겠다는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한쪽에 몰려 있다는 건데 제가 오늘 단독 보도 안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7일을 넘기지 않는다. 6월 7일이 6월 이제 7일. 원구성을 최종 결정할 마지막 날이니까 5일로 시한을 정해놨어요. 그 7일 날 아예 표결로 가겠다는 거고. 그럼 국민의힘은 좋다 그러면 17개 상임위 다 가져가라 라고 결사항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중요한 문제가 이깁니다. 국민의힘은 내심 의원들은 10대 7이라도 7개면 받겠다. 법사위 운영이 안 가져가도 괜찮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단독 보도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10대 7로 정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뭐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법사위하고 운영이 겉으로 볼 때는 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쇼고요. 좋게 얘기하면 최선을 다해서 국민 앞에서 호소하는데 이거는 국민이 보라는 게 아니고 저 용산이 보라는 거고요. 실제 속으로는 10대 7이라도 받아야 되지. 만에 하나 지난 21대 전반기가 그랬지 않습니까? 17개 상임위를 다 야당이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은 절대 안 된다라는 내부 생각이 있기 때문에 10대 7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10개는 이제 그 야권이 가져가는데 거기 법사위 운영위가 이제 있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크게 국민의힘은 정하는 순간 7개도 다 뺏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갈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여당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장을 가져가면은 법사위원장은 반대 소수가 가져간 게 맞기 때문에 여당에서 법사위원장을 요구하는 거가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데 문제는 그 국민들이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을 다 무산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번도 그냥 덥사를 줬다가 지금 입법 마비 사태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안 가져갈 수 없는 거야 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운영위원 같은 경우는 지금 김건희 사건으로 대통령실 맨날 터지는데 운영이 소집도 못하니까 지금까지 운영위원장을 저 역할을 맡고 있어서 만약에 이 다수의 힘으로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여당은요 국회 안 들어올 겁니다 아마. 국회 안 들어온다.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7개도 받지 않는다. 국회에 그냥 바깥쪽 나가버릴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장 운영자가 가져온다는 얘기는 국회에서 여당이 거의 철수하는 거를 각오하고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그렇게 네, 얘기한 거 네. 아닙니까? 네. 법대로 처리하자. 뭐 나갈 테면 나가라 법조하니까. 우리가 가져오겠다 이렇게 해야지 하는 거지 협의로는 불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이제 전망이 다르니까 한번 두고 보시죠. 7개라도 야당이 여당입니다. 국민의힘이 7개라도 받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럴 만한 명분이 없으니까 아예 거리로 나가버릴 거다 이런데 거리로 나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밥 먹듯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오히려 야당이 힘을 가지고 17개를 가지고 빨리 입법을 시도해서 결판을 봐라. 거리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힘이나 용산은 몰락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실리적 측면에서 국힘이 결국 7개를 받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제가 들은 소식도 전계환 대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여당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21대 국회 때 트라우마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자기네가 이제 다 받겠다고 하면서 서로 계속 싸웠잖아요. 네. 싸우는 와중에 결과적으로는 그냥 그 민주당이 버티다가 혹은 기다려주다가 그냥 싹 전방에 다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때 트라우마를 이들이 잊지를 않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차피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총선이 지난번보다 훨씬 더 이들에게 유리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7개 우리는 사수, 그냥 그 정도면 우리는 선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거는요. 용산의 지금 태도인데 용산은 법사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도 없죠. 운영위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왜요? 왜냐면 법사위는 통과하면 거부감에서 계속 하면 되니까. 그런데 운영위는 용산에 대한 일종의 그 운영에 출석시켜서 비서실장부터 계속 용산, 그러면 제일 크게 나올 게 뭡니까? 이전 과정에서 지금 뭐 예산 얼마 썼느냐, 해외 순방할 때 500억 넘게 썼다. 지금 뭐 용산 관저 앞에 지금 녹광이라고 있죠. 그 뭐 5개 네, 큰 관 같은 게 묻혀 있어서 그 안에 뭐가 들었냐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온갖 이야기가 다 나올 텐데 그 일일이 답변 못 하니까 운영위만 지금 여당이 가져가도 괜찮다는 이제 게 있기 때문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민주당은 명확하게 지금 현재 방침이 서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민주당이 가져가려고 하는 게 3개는 우선 무조건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법사위랑 운영이랑 과방위. 예. 그렇죠. 그래서 그거 가져가고 나머지는 협상을 서로 한번 해보겠다. 예. 근데 원래 국토교통에도 사실은 좀 가져오고 싶어 했는데 그거는 양보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우리 정계환 동생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가져와야 되겠네. 아니 가져와야 되는 운영위도 게 대통령을 가져오고 견제하려면 지금 견제를 해야 되니까. 국회가 이제 독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가지고 있는 원래 기능을 가지고 행정부를 견제하지 않으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산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국민들이 볼 때 좀 합의 좀 하고 이렇게 서로에서 잘 하면은 좋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지 지금. 그게 상황이. 근원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민주당 근원적으로. 때문입니까? 아니면 대통령 때문입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명확한 상황에서 민주당이라도 국회를 장악해서 힘있게 밀고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원식 지금 국회의장에 대한 막 이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우원식 의장도 지금 오늘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5월 7일 날 안 되면 그냥 그대로 패스라는 거예요. 6월 7일 날. 그러면 6월 5월 7일 날 못 받잖아요. 6월 7일 날. 네. 그러면 국민의힘이 안 받잖아요. 17개를 다 뺏기면 2년 동안 가야 돼요. 18.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받을 거기도 삼선 의원들이 많잖아요. 국회 상임위원장 하면 한 달에 또 특별 판공비 1,000만 원씩 나오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놓치고 싶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제 제가 뭐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아니 최상병 그 해병대 특검 그거 좀 이렇게 받고 이게 서로 밀당 이쪽이 조금 양보하고 이쪽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건 제 생각이. 특검법 예를 들면 최근에 특검이 드루킹 특검법이라고 했었을 때 네. 그게 문재인 대통령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그래서 김경수 선에서 멈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특검들은 대통령 목까지 가는 특검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지금 건 바이 건이 다 대통령 목까지 가는 특검이니까 이걸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가져간다? 이건 탄핵까지 안 갈 수가 없는 흐름이니까 그러죠.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뭐 안 뺏기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화해나 타협의 국면이 아니고요. 맞짱을 떠서 어느 한 놈이 죽어야 돼요. 아니, 국민들은 그래서 대통령이 특검을 받고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국회의 균형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지금 힘 있는 야당이 뭔가 밀어붙여서 민심을 그대로 받들어서 국회라도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라는 건지 이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대통령이 이걸 받을 마음이 전혀 없고 오늘 사실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산유국 이런 것도요 완전 웃긴 짬뽕들 아니에요. 지금 이 국면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나라가 그러게요. 북한에서 똥풍선을 날리고 있는 판에 무슨 산유국이 됐니 아니 국회는 저 엉망진창인데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금 용산 쪽으로 따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윤석열 입장에서는요 국회를 파행시키는 게 자기한테 가장 안전하다 볼 겁니다. 국회가 안 돌아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상황. 국민은요.
국민은 어떻게 원래부터 국민은 생각 안 없고 했으니까. 생각 안 원래부터 했어요. 머리 없고요. 지금 이 방송에도 국민 이야기하면 안 돼요. 왜요? 국민은 이미 자신의 뜻을 다 밝혔어요. 누님이 그렇지. 타협시키거나 화해 안 시켜도 아니, 돼요. 아니, 내가 타협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이게 이혼이 답답해서 결정이 나 있어요. 그래. 근데 법으로 도장만 안 찍었고 그만큼 관계가 극단적 관계로 가 있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좋다. 전 국민한테 25만 원 안 줘도 된다. 선별적으로라도 좀 주자.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 좀 받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선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저거들 원래 하고 싶은 거 안 하죠. 국민연금 개혁하자고 그거 안을 던져서 좋다 그러면 뜻대로 하고 자 모수개혁부터 하고 구조개혁은 22대 때 하자. 던졌는데 또 안 받잖아요. 그 이게 뭐냐고요. 이 집권 여당이나 정말로 국정 운영을 하는 대통령실이나 이걸 뭘 하자는 건지 야당이 다 물러줘도 안 해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만 살면 나라가 끝장나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가요? 그러니까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저 역전의 용사들이 시사계 프로들이니까 여기 저 원구성 요렇게 하는 게 나는 제일 합리적일 것 같다. 한번 저 우리 노영희 동생이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어떤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아요? 뭐 제일 가장 합리적인 건 11대 7 정도가 저는 맞는 거고요. 11대 7. 근데 그게 이제 안 되면 그냥 18대 빵으로 가야 되지 18대 빵. 않겠나? 예. 근데 사실 18대 빵은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11대 7 정도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이라도 딱 모여서 네. 단판 봐라. 야당의 요구는 무엇이고 여당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11대 7 가려고 하잖아요.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그날 다 방망이 쳐서 끝내야 된다. 끝내든지. 대신 네. 5번이든 10번이든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계속 만나서 논의해야 된다. 이 논의의 숫자를 줄이는 것은 오히려 역풍은 아니지만 또 비난의 화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딱 7일 되면 11대 7로 가라 이런 그러면 저는 말씀을 약간 드립니다. 지금 고개 들 끌려가는 때가 거는 아니야. 질질 끌려다니는 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맞아. 그다음에 계속해서 여지를 주는 것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그거 너무너무 싫고 시간 끄는 게 진짜 독약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말했으면 그냥 말대로 지키면 돼. 지켜요, 법대로 지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예. 근데 말씀하셨던 대로 제발 지키면 되지. 제발 그냥 말한 대로 지키자. 왜냐하면 예. 안 그러고 자꾸 여지를 주니까 상대방이 계속해서 계속 뭐 떼쓰듯이 이제 행동하는 거잖아요. 예, 그걸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변희재 동생은 어때요? 저는 아까 뭐 제가 결론난 대로 법사위하고 운영위를 여당이 뺏기면 여당은 국회를 안 들어올 거라니까. 왜냐면 안 들어와야지만 운영위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어요. 운영위에 뭐 대통령실 사람들 부른다 안 나와버릴 거란데 사람들. 그거 안 들어와라 이런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안 들어오고 운영위도 아무도 출석 안 하고 그러니까 국회 무력화 전략으로 나올 건데. 가방이는 가져야 돼.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 언론이 뭐 가방을 기울어졌으니까. 가져가도 뭐 어차피 안 들어올 거니까 이 사람들은. 근데 국회 무력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운영위 법사위를 안 가져왔을 때 그 표단을 비교해 보면은 국회 무력화를 받아들여야 된다.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론 투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뭐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얘기한 주제 중에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뭐 안 해도 이슈 돼. 뭐 이런 거 안 해도 될까요? 네, 하지 맙시다. 예. 야, 근데 네, 지금 시간이 오늘 이렇게- 첫 방인데요. 이렇게 흘러갔냐? 미아누님 네. 오시고 나서 누나가 너무 잘하셨는데 동접자 5,500명입니다. 와, 5,500.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하는 이야기 딱 하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구독 좋아요를 누르셔야 제가 여기서 오래 하거든요. 구독, 여러분, 좋아요. 네, 오늘 어떻게 누나하고 우리 변희재 동생 괜찮? 예전에 한 20년 전에 했을 때랑 이제 좀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좀 달라요? 점잖아지셨나? 내가 그렇겠죠. 20년 전에 들었으니까. 20년 전에도 이랬는데. 20년 전보다는 약간 좀 이제 이 점잖은 이제 아 그래? 좋다는 얘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좋다는 얘기죠. 뭐 무슨 얘기예요? 이제 누나한테. 세월에 이제 많은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제 당신도 그래. 야, 제가 방송 지금 변 대표가 2년 동안 하는데 오늘처럼 많이 웃는 것 처음 봐. 와, 변 대표 엄청 웃어주네. 우리 노영희 동생. 저는 뭐 너무 좋죠. 네, 네. 제가 여기 저 낯설잖아요. 근데 옆에서 빡빡 이끌어 주셔서 너무 아유, 감사하고, 네. 예, 정기환 동생도 고생하셨습니다. 너희 묘사 방송용 멘트 네.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방송은 감사합니다. 방송용 멘트가 최고입니다. 예, 아니 뒤에 이거 얘기 안 해도 될까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타클래스 하이스터디라는 끝내겠습니다. 정말로 온라인 1대1 맞춤 수업을 해주는 예, 명문대생, 이렇게 뭐 본인이- 스카이부터 뭐 중경외시 이런 출신들의 대학생들이 맞춤 과외하는 브랜드인데요. 아이들이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있으면 타클래스 하이스터디 원래 브랜드는 타클래스 에듀아인데요. 이번에 저희들하고 공동 기획하면서 타클래스 하이스터디로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현재 전국에서 3,500명의 학생들이 매일 1,000강의 정도의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 있으면 야 우리 아이 공부 잘 안 되는데 정말로
온라인으로 대면하면서 수업 한번 가르쳐 보겠다 하면 꼭 타클래스 하이스타디 02-597-3960 전화하시면 24시간 전화 받는다고 합니다. 꼭 한번 전화하셔서 애용해 주시면 이분 안 주무시는구나. 예, 안 주무시는 게 아니고 네. 24시간 네, 콜센터 24시간. 운영을 아, 하고 콜센터구나. 있으니까요. 예.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모아서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요거 잘 돼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 아이들이 잘 되고 우리도 잘 됩니다. 네. 저희 아이들이 약간 공부를 좀 잘하는 편인데 그 일대일 가입 원할 때 이런 쪽에 전화해서 선생님을 매칭을 받아봤어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국내 네. 5대 브랜드가 있는데 네, 한 3위 좋아요. 정도 하는 회사인데 전화 한번 해보고 597-3960 예. 02-597-3960 예, 예. 하셔서 예. 예, 한번 상담해 보시면 매칭해보시고, 무료 수업 상담을 제가 한 해보세요. 두세 번 상담해보시고. 그냥 해드리라고 예. 하겠습니다. 오늘 예.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면 무료 수업 한 2, 3회 무료로 해 주실 겁니다. 예. 자, 오늘 역전의 용사들 제가 첫 진행을 했고요.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역전의 용사들과 함께 만나 뵙니다. 또 뭐 중간중간에 또 재미있는 뭔 코너도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기대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역전의 용사들 마무리하면서 네. 우리 그 예전에는 마무리하면 허이 이런 거 했었는데 허이 하고 그게 오늘 아니야. 뭐 준비되어 있는 거 없나? 오늘은 뭐 제가 소리가. 역전해 이러면 여러분들이 팔짱을 탁 끼면서 우리 그 저기 아, 풀어드리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용사들 예, 예, 딱 그렇죠. 이걸 타이틀로 쓰자. 자, 역전해 용사들! 내일 뵙겠습니다. 아이고.